지금요. 지금 중국인들이요. 간첩 행위를 하고 체포가 되면요. 바로 지금 풀어줍니다. 자, 지금 대공 용의점이 없다 해서 지금 풀어줬더니 이자들이 이번에 오산 미군기지를 또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잡았잖아요. 또 놔줍니다. 자, 얘네들이 삼국지의 배경이 됐던 저 남쪽 나라 맹회액이라는 장소가 있었죠. 제갈량이 7종 7금 했다는 그런 고사가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보통 동이, 서융, 북적, 남만이라 그랬습니다. 자, 남쪽으로 아케들을 만이라 그러는데 당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쪽에 사는 아이들을 이렇게 남만이라 그랬습니다. 오랑캐 만자예요. 자, 그런데 이 중국 아이들을 왜 이런 간첩질을 하고 다니는데 또 풀어줍니까? 이게요, 양국 간에 무슨 법령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걸 떠나서 이걸 풀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런 대목에서 이 경찰과 국정원, 이 나쁜 놈의 자식들 내가 욕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저렇게 잡혀오면은 쟤네들을 잡아서 역용을 해서 쟤네들을 보내서 중국 내부의 정보를 염탐하도록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안 해보나? 그러고도 경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고도 국정원 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자, 지금 이런 국회에서 간첩법이 제정이 안 된다. 개정이 안 된다. 이래서 그냥 손 놓고 낙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경우도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저 간첩을 어떻게 잡죠? 국가보안법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우리 요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타는 충성심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지금요. 국정원의 국내 부서가 없어졌고 국내 정보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외교부 출신 원장들이 이 아담화가 안 돌아.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이 머리가 안 돌아. 빠가야 빠가. 지금 우리나라의 인텔리전스 프로퍼티, 지적 재산권, 이 지적 재산, 고급 자산을 탈취하는 이 범죄가 하루에도 몇백 건, 몇천 건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다고. 그러면 국정원 요원들을 그런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 얼라이언, 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내부 정보를 훔쳐가는 이자들을 잡는 이런 업무를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국내 각 부서를 다 다니게 되고 국내 조정 업무가 될 수 있어요. 굳이 국내 업무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휘관이 멍청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것들도 다 거기에 맞춰가는 거야. 즉 양떼들이 사자떼, 호랑이떼를 몰고 가잖아요. 사자, 호랑이가 전부 양이 됩니다. 근데 양, 사슴들을요. 사자가 끌고 호랑이가 끌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사슴이 전부 다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돼요. 지금 우리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 국가안보기관이라는 것은 항상 아직 오지 않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견을 하는 거죠. 미리 예견을 하고 그 위험을 사전에 제어하고 통제하고 봉쇄해서 국가와 국민이 안전할 수 있게끔 보존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 정치꾼의 아들이다, 조카다, 아버지가 국정원이다, 엄마가 국정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 베니핏을 가지고 그냥 들어오고 5.18 유가족이다 해서 들어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의 비밀공작기관의 요원은 가장 우수하고 가장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사상관, 역사관, 이념관 투철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 한 목숨 정도는 충분히 던져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요원들만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김대중이 때부터 종자론, 씨앗론으로 해갖고 국정원 안예가 특정 지역으로 다 포진이 되어버렸어. 지금 아마
간부들의 80% 이상은 한쪽 동네 애들일 거야. 백제 땅이라고 하는 그 동네죠. 자, 그리고 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느냐. 불량 감자들 마구 받아들이는 거야. 문재인 때는 인턴십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검증도 안 된 애들을 사무실에 투입을 해. 온대를 다니게 해. 그리고 걔네가 몇 달 지나고 나면 정식 직원이 돼.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자 부하 사건이 많이 생겨갖고 시끄럽기도 하지만 도대체 몇 쌍이 결혼을 했다고? 몇 쌍이? 내가 지금 들은 얘기가 기가 막혀서 얘기를 못하겠어. 몇백 쌍이 결혼했는데 500쌍이 넘는 것 같아. 아니 도대체가 국정원이 콩파티 하는 데야? 국가정보기관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국가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놔둬서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면요. 절대로 이 법대에 나오고 판사, 변호사, 검사한 이런 종류의 애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관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결혼 안 한 그 똥개 같은 건 걷어쳐버리고 결혼한 자들 가운데 여자들을 보시라고. 그 여자가 시원찮은 집구석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있잖아. 뭐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야. 뭐 의사도 마누라가 의사인데 그 의사 여자가 어떻다더라. 그 다음에 남자는 검사 출신인데 여자가 은행원 출신이었는데 그 여자가 어떻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또 하나도 또 보면은 말이야. 남자가 검사인데 또 여자는 또 로펌의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전부 다 인간 쓰레기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국민들께서 관심도 갖지 마시고 정말로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이 국립정신병원이 되어버린 국정원은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단 10명도 좋고 단 20명도 좋으니까 새로 만들어야만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중국에 의해서 침탈되는 과정을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상표를 도용한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1731%나 달하는 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럽니다. 참 진짜 기도 안 막히는 얘기인데요. 지금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이제서야 사후 약방문으로 관세청에서 지금 집중 단속을 한다 그럽니다. 지나간 세월 뭐 했을까요?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집중 단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불법 우회 수출한 최근 5년간 자그마치 4,675억 원이 적발이 됐다 그러는데 적발만 하면 끝났겠죠. 벌금 좀 물리고 뒷돈 받고 또 풀어줬겠죠. 자, 지금 한국산으로 둔갑한 매트리스가 지금 97%가 중국산이라 그럽니다. 그럼 뭐예요? 거의 다 중국산이라는 얘기죠. 자, 이 사악하고 아주 비루한 이 돈이면 물불안간인 중국, 이 중국 애들. 얘네가 지금 740억 원 규모의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를 한국에 설립한 회사 보세 창고로 반입한 뒤에 한국산으로 속여서 미국에 불법 수출을 해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적발이 됐다 그래요. 자, 미국에서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최고 1731%라 그러는데 이 반덤핑 관세를 피하고자 원산지 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 것으로 한국산으로 유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자국으로 대량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인데 이 중국인들은 또 다른 한국 업체 22개 명의를 도용해서 중국산 매트리스를 수입한 척하면서 바로 미국으로 반송 수출하면서 미국 세관에다가는 한국산이라고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돈이라 그러면 부모 자식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정말 돈에 환장한 것들이 바로 이 중국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245%인가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매긴다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절대로 중국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언론만 무슨 뭐 트럼프가 뭐 고립이 된다든지 트럼프가 왕따 당한다든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서 그거를 기사화하고 신문사, 방송사 할 것 없이 떠들어대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들이란 것은 한국의 언론사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금융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용감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금융치료를 받게 되면은요, 회사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신문사, 방송사 문 다 닫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이렇게 거짓된 디스인포메이션, 가짜 뉴스를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못한 놈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거 똑같아. 중국 애들 저 후진 애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쟤네들 돈 받아먹고 쟤네들이 제공해주는 떡 먹고 그러고서 중국에게 발목 잡히고 허리 잡히고 그래서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이런 대한민국의 간첩보다도 더 못한 간첩보다도 저열한 이런 쓰레기들이 국회, 공직사회, 대학가, 학계, 기업에, 연예계 얼마나 많습니까? 응? 자, 관세청이요. 중국 업체들을 전방위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인 걸 설치했대요. 야, 이 나쁜 관세청 놈들. 여지껏 뭐 했나 그럼? 응? 지나가는 5년 동안에 그럼 뭐 했어? 누구 협박받고서 조사 안 하고 이렇게 감춰주고 묻어줬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단속하는 대상물이요. 미국의 반덤핑, 상호관세 등 부가 물품, 그리고 수입 규제 대상 물품인데요. 자, 과거 우리 한국 물건들은 좋은 이미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게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 높은 관세가 실행되고 수입 규제가 강화되니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예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수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 지금 관세청 얘네들 정말 웃긴 통계를 내놨는데요. 내 후배놈 하나도 관세청인데 내가 오늘 저녁에 전화해서 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 지금 얘기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 원 규모가 적발됐대. 야, 그러면 관세청장부터 니들 입 있으면 얘기 좀 해봐. 그럼 그동안 뭐하고 자빠졌었어? 응? 금년도 3월까지 국산으로 둔갑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다 적발된 게 285억 원이고 이미 작년에 적발된 217억 원을 넘어섰다 그러는데 뭐 한 거야 도대체 관세청?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있을까요? 예? 지금요. 특히나 미국의 상호관세를 회피하려고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하다가 적발된 비중이 금년 3월 기준으로 97%에 이른답니다. 작년도 62%보다도 35%포인트가 증가한 규모예요. 그리고 앞서서 1월에는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 전지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위장을 해서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덜미를 잡혔다는데 도대체 이 나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자빠져 있는 인간들입니까? 이 관세청의 이 뻔뻔한 놈들, 이거 관세청장부터 모가지를 쳐야 될 것 같아. 서울 본부세관에서 이따위 짓을 해?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우회 수출 단속 민간 합동회의를 열어? 야, 5년 동안 뭐하고 자빠져 있다가 인제 와가지고 합동회의를 하나? 이 나쁜 놈들아, 니들 월급 왜 받아먹니? 관세청. 말은 번지를 해요.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은 우리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비관세 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말이나 못하면 노원에나 보내지. 이 나쁜 놈들 말이지. 응?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공무원이라고 놔두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 하는 것처럼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공직자의 한 80%에서 90%는 모가지를 쳐 날려야 됩니다. 저것들
철밥통을 갖고 평생 탱자탱자로 자빠져 놀고 점심 먹고 와서 쳐 자고 이러는 것들을 갖다가 공직자라고 국가에서 급여를 준다. 안 될 일이에요.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매트리스 우회 수출이 5년 전부터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대.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언론에 이게 터지죠? 자, 중국산 스프링 안전합니까? 중국산 본드, 유해 접착제, 테무에서 많이 팔겠지? 또 불법 라벨 가리.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하냐고요. 응?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 국산으로 둔갑하고 우회 수출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수출한 모양인데 모두 내부적으로는 이런 게 적발돼서 이게 내부적으로만 있었다는 얘기야. 내부 보고로만.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기사화가 안 돼. 국민들이 몰라. 그러면 국민들은 가짜 매트리스를 국산인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참, 이제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왜 입막음 상태가 됐을까요? 지금 업계하고 유착된 가구협회, 관세청, 표준원 얘들도 전부 다 지금 눈을 감았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정원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찰청도 아니고 어디에선가 이랬겠죠. 야, 이거 우리도 알고 있어 임마. 너네들 신문사 말이야. 보도 안 하면 우리가 다른 데로 넘긴다. 이런 식으로 겁이 협박이 들어왔겠죠. 응? 우리나라 지금 방첩사 해체되기 직전이죠. 일 똑바로 할 수 있겠었어요? 있었겠습니까? 국정원. 응? 김정은이 위안 심부름 센터로 좀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이 일 되겠냐고. 그럼 누가 이런 걸 갖다가 흘릴까요? 누구긴 누구예요. CIA 중앙정보부, DIA 국방정보부, FBI 연방수사국, NSA 국가안전국, DEA 마약단속국. 이런 데서 익명을 가장해서 흘리겠죠. 그러면 언론사가 지들이 잠입 취재해서 특종 보도한 거예요? 특종입니까? 그럼 뭐예요? 협박당한 거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수사 협조를 하고 그 정보 당국에 의해서 통제를 당한 것이지. 미국의 DEA 안에는 코리안 아메리칸 없겠습니까? 미국 CIA에는 코리안 아메리칸 없어요? DIA는, NSA는 있어요, 거기에도. 자, 사실상 우리나라 언론사 누군지 얘기할까요? 아유, 거지 같은 것들 말하면 뭐 하겠어요. 지들이 한국의 대표라고 떠드는 것들이 있죠. 공중파, 종편 그런 것들이죠, 다. 자, 걔네들이 지금 특종 건데 특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이 지금 강제적으로 통제를 당한 거지 무슨 특종이야. 협조 안 하면 죽게 됐으니까 하는 거지. 거기다가 지나간 세월 동안 뭐 한 거야. 광고주들부터 압박받은 거 아니야. 우리나라 언론사에 신문사, 방송사 광고주가 누구예요? 대기업이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자, 이런 데서 보통 언론사 수익의 70%, 7할 정도 최하 내지는 그 이상 그 수익을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정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에서 야, 이번에 우리 광고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편집국장 난리 나죠? 또 그 사실 아는 사주가 그냥 두겠어요? 정강이 걷어차겠죠. 그러면 기자들 불러서 야, 빨리 기사 조정해. 이런 식의 해서 밥 빌어먹고 사는 게 신문사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밥 빌어먹는 것들이 방송사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응?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현장 취재하고 땀 흘려서 돈 벌면 그렇다라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신문사, 방송사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왜들 이러세요? 없잖아요. 어디 그런 방송사가 있고 어디 그런 신문사가 있어요? 응? 자, 거기에다가 야, 니들 지금 세무조사 붙인다. 고소장 접수됐다. 명예훼손 소송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대기업을 대행하고 있는 대형 로펌, 기업 로펌들 있죠? 혹은 또 정치 세력을 뒤에다 끼고 기자 개인들에게 협박 오죠? 혹은 회사 상대로 민사, 형사 협박하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너들 말이야, 이거 보도하면 너들 진짜 재미없어. 너네 피 보고 싶으냐? 뭐 이런저런 식으로 언론사 개인으로 단체로 조직으로 이런 식으로 검열 아닌 검열하죠. 즉
간접적이면서도 직접 검열보다 더한 검열을 하죠. 자, 그러면 거기 깨갱해갖고 언론사들이 고개 숙이죠. 우리나라 언론사처럼 비열한 놈들이 없어요.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맨날 디스인포메이션, 가짜뉴스 퍼달라면서 지들이 정론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 아닙니까?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민원연, 민노총. 그 위에는 북의 대남공작기관. 자, 그 구조를 깨지 못하는 자들이 맨날 지들이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헛소리하고 있어요.